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그 중에서도 뭐다? 방정식이죠. 그죠? 자, 함수 fx는 자, 3참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정식이 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자, 절대값 fx가 k가 자, 서로 다른 내시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에서 우리가 도함수는 어떻게 활용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fx이고 여기가 gx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값 fx는 k를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는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하고요. 하나는 뭐다?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분리를 해서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3차원수 그래프를 그려서 자, 뭐 했습니까? 그쵸? 우변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워준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y는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죠? 이건 어떻게 그리시냐면 자, 우리가 기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항상 그 값은 0보다 뭐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x축 아랫부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 바로 함수값은 항상 무슨 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뭐를 이용해서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죠? 자,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음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죠? 자, 근데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호만 딱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축 아래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무슨 축에 의해서 x축에 의해서 대칭을 시켜가지고 딱 접어 올리면 되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자, 근데 여기 주어진 함수가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fx를 어떻게 두면 되겠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5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자, 9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8x가 되죠. 자, 뭐로 묶을까요? 자, 9x로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냐면 자, x 마이너스 2가 남죠. 자, 그러면은 f'x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f'x가 자, 0을 자, 만족시키는 자, 무슨 값을 구해야겠습니까? 그죠? x의 값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는 0이 되고요. 자, 하나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줄? 자, 3줄. 자, 몇 칸? 자, 5칸. 자, 그리시고요. 자, x. 자, f'x. 자, fx가 되겠습니다. 자, 점점점 얼마? 0, 점점점 2,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0이 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0하고 2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부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x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0에서 2 사이면 x는 플러스인데 x 마이너스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곱하시면 마이너스. 자, 이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가 되어서 바로 0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그죠? 극대를 가지는 거고요. 우리가 2에서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극소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자, F0 어떻게 되죠? F0. F0을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극대값 5. 자, 그 다음에 F 얼마다? 2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2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의 세제곱 8입니다. 그럼 8, 3, 24에다가 자, 2의 제곱 4죠. 4, 9 얼마다? 36. 자, 거기다 5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24에다 5 더하면 얼마다? 29죠. 그래서 29에서 36을 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가 0에서 극대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극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서 2, 얼마? 2,
우리가 마이너스 7에서 뭘 가진다? 바로 극소를 가진다. 근데 극소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얘는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가 되냐면 y는 뭐가 되겠어요? 자, fx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래프는 뭐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절대값 fx의 절대값이 씌워진 우리가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접어 올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함수값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그 값이 얼마였다? 2,-7이었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2, 얼마가 된다? 우리가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무슨 색으로 완성해 볼까요? 자, 검은색으로 우리가 그냥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위로 볼록하겠고요. 다시 뭐다? 자, 위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되면은 자, 이 검은색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랑 자, 우리가 뭘 그려야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를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하고 교점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교점이 몇 개가 된다고요? 몇 개가 됩니까? 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 말은 바로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4개가 되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만약 이렇게 그렸어요. 자, 교점이 몇 개죠? 2개죠,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7. 자, 2,7을 지나게 되면 얘는 몇 개가 된다?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가 되려면 보세요. 자, 여기는 뭐보다? 자, 여기는 y는 7보다는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5. 그죠? y는 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됩니다. 그러면 나왔네. 그러면 4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는 여기 7 보이세요? 자, 7보다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작아야 되고요. 뭐보다는 5보다는 뭐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K는요. 뭐보다? 그렇죠. 일단은 5가 되면은 몇 개다? 자, 5개가 나왔고요. 자, 7이 되면 몇 개다?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이가 되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바로 교점이 4개가 나와서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4개의 실근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이유는요. 자,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성질을 이용해서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방정식에서 활용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을 구하는 것이 교점이 바로 여기 있는 방정식을 해하고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무슨 함수? 상수함수로 분리를 해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살펴보겠습니다. 20번은 속도과 속도 문제죠. 자, 그래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P가 있습니다. 근데 시각 t에서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16t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럴 때 점P가 다시 원점에서 돌아온 순간의 속도와 뭐를 물어봤다? 속도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속도란 그죠? 바로 여기에 있는 뭐다? 자, 위치를 바로 미분한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t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속도는 뭡니까? 그죠?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앞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뭐부터 구하시면 되냐면 속도와 가속도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t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16t이기 때문에 자, 한번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속도. 자, 순간속도를 속도라고 합니다. 자, 가속도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뭐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뭐다? 1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 어떤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요?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전피가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순간의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피가 다시 여러분들 원점에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 그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바로 자, 여기 있는 위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원위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때는 바로 위치가 0일 때 자, 무슨 값을 구해야 된다? 자, t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16t인데 그게 뭐다? 0이 되는 우리가 t의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t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뭐다? 8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t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t는 뭐? 자, 0 또는 t는 얼마다? 4 맞죠? 자, 근데 이때는 t는 반드시 뭐보단 커야 된다? 0보단 커야 돼요. 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난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t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위로 쏘아올린 물체가 어떻게 돼요? 최고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지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높이가 0이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자, 전피가 다시 무슨 점으로 돌아와요? 원점에 돌아오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바로 위치가 0이다 라고 해서 t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자, 4초 후의 속도와 4초 후에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가속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다? 16. 자, 16 곱하기 3 하면요 48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 곱하기 4 하면요 64가 나오네요. 거기다 우리가 16을 더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48하고 16 더하면 64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속도는 0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가속도 보겠습니다. 가속도 여기다 대입하시면 64 얼마다? 24에서 16을 빼시면 되네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자, 8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단위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4초의 속도는 얼마다? 0, 가속도는 얼마다? 8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 위치가 0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1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티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가 모두 3개가 있네요. 자, 기억은 가속도에 대한 문제고요. 자, 니은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고, 디귿은 자, t는 b일 때와 t는 d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 앞 문제에서 제가 잠시 복습을 했었던 게 있었죠. 자,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V가 얼마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V 0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V가 0이 되는 거 어느 점? 자, 0, B, D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B하고 D에서는 당연히 뭐다? 속도가 0이 나오네요. 그래서 D것은 뭐하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자, 뭐에 대한 문제죠? 자, 힌트는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 자체는 가속도를 묻고 있죠. 자, 가속도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속도를 미분한 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그러면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A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현재 극소가 되겠죠, 극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V 프라임 얼마가 A가 바로 0이 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V 프라임 C도 뭐가 되냐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값이 무슨 값이다? 극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T는 A일 때 전피의 가속도는 얼마다? 0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그 속도를 미분한 게 뭐다? 가속도 맞죠? 그래서 A에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T가 A에서 C 사이네요. 자, 그럴 때 전피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속도를 미분한 거에 대한 우리가 부호를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A에서 C 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요 사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지금 속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자, 증가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고 있다?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양의 값 맞나요? 맞죠? 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다? 세 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뭐에 대한 그래프다? 속도에 대한 그래프죠. 그래서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뭐한 거다? 미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A와 C에서 무슨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 감소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살펴보겠습니다. 22번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요. 몇 초 0.8m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럴 때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속도를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속도는 뭐를 미분한 거죠? 위치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구하셔야 되냐면 이 그림자 끝의 위치를 우리가 바로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특히 자 그림자 길이죠. 그럼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그림자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요 길이를 x라 잡을 거예요. 자, 뭐가 x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가로등에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뭐라 잡을 거다? 일단 x라 잡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걸어가면 그 시간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위치가 좀 변하고 있어요. 자, 몇 초 0.8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t초 후 이 학생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0.8t만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자, 바로 그림자의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 둘 거냐면 우리가 L이라고 둘 거예요. 그럼 L은 뭐가 되냐면 L은 자, X에서 뭘 빼면 된다? 그죠? 0.8t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변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t로 정리되어 그러니까 전개되어 있는 여기는 L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t에 대해서 뭐하라 미분하시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속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x를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L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x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닮음이라고 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왜냐면 높이기 때문에 높이는 여기가 뭐다? 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 삼각형과 여기는 큰 삼각형이 뭐가 된다? 우리가 바로 닮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닮음비는 몇 대 몇일까요? 그죠? 3대 1.8이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삼각형에서 요 변은 뭐가 된다? x가 되는 것이고,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l이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l이라기보다 l은 나중에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x 마이너스 뭐다? 0.8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L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X 빼기 0.8T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 그러면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항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3X. 자, 빼기 얼마가 된다? 3, 8은 24. 그럼 2.4T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내항끼리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8X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3에서 1.8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1.2X가 되고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2.4t가 이항이 되면 2.4t가 되죠. 그래서 답은 좀 간단하게 나오네. 자, 바로 x가 무슨 t다? 2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x가 무슨 t다? 2t죠. 그럼 L 나왔네요. 그럼 L은 어떻게 되냐면 2t에서 뭘 빼면 된다? 0.8t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얼마가 되죠? 그래서 1.2t가 돼요.
그럼 이 부분 나왔네.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L을 자,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미분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왜? 속도가 어떻다? 일정해지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문제인 것도 같은데 참 예, 신기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녁에 걸어갈 때 가로등에서 그림자가 길어지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거의 속도를 우리가 구한다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위치가 변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속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를 이용한 겁니까? 그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는 전체적인 방향을 쭉 먼저 설정한 다음에 식을 세우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3번을 풀기 전에 22번에 추가 설명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단위가 없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속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단위를 안 붙였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응용 문제답게 뭐가 있습니까? 단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1.8m라는 미터 그리고 우리가 초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 미터 퍼 세컨드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단위를 붙여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풀던 습관대로 숫자만 적었네요. 자, 그런데 응용 문제에서는 뭐를 붙여줘야 된다? 단위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문제들이 제법 있네요. 자, 그러면 23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상생활에 좀 연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때는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긴 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평지가 되겠고요. 평평한 바닥인데 몇 도? 60도 기울어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0.5m인 공이 있대요. 공이 있는데 이거를 떨어뜨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 맞나요?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 맞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자, 근데 이 높이가 얼마다? 21m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이어나카 하는데 이런 우리가 높이에 대한 식이 주어지네요. 그럴 때 공이 경사면과 첩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다? 높이를 미분한 거 맞죠? 예, 그래서 결론은 VT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DT분의 뭐다? DH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충돌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뭐다? 시간을 구해야지 바로 VT를 구하실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여기 경사면하고 공이 만나죠. 그죠? 그 순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시 참고했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사면에서 60도 떨어져 있고, 자, 딱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몇 도다?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이 딱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평면으로 따지면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경사면이 이 원에 뭐가 된다? 바로 접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그러면은 이 반지름과 접선은 몇 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9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좀 다르게 옆에다가 좀 크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딱 떨어진 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평평한 평면이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뭐다? 60도 경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가 제가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30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반지름이 되면 접선이기 때문에 원과 우리가 접선을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나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O,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이렇게 한번 두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그림 이해하시겠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다? 0.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높이를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자, 시간을 구하려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도대체 요 높이에 딱 왔을 때 시간이 얼마인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x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x 어떻게 구할까요? 네, 요건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우리가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요 x는 뭐가 되냐면 빗변이죠.
자, 그리고 자, 이 30도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0.5래요. 그러면은 30도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이걸 보통 뭐라고 한다? 높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삼각비 중에서 뭘 이용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사인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사인 30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높이인 0.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1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얼마가 된다? 0.5하고 2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우리가 시간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높이가 얼마라고요? 현재 1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21-5t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될 때 우리가 t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5t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t제곱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t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당연히 t는 얼마다? 2입니다. 왜? t는 뭐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 바로 v2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t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위치를 뭐로 미분하시면 되냐면 t로 미분하시면 돼요. t에 관해서. 그러면 구해주시면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0t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v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단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된다? 그죠? 미터 퍼 세컨드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뭐가 나온다? 네, 음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응용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를 물었기 때문에 뭐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t, 시간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비도 이용하고 닮음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익힘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